안녕하세요. 이뻐이뻐입니다.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,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. 답답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계속 마스크 쓰다 보니까요, 본인 입냄새에 힘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요, 이 본인 입냄새 때문에 껌이나 뭐 캔디, 뭐 구강청결제 등이 거의 20% 이상이나 매출이 늘었다고 할 정도로 본인의 입냄새를 참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. 장시간 마스크를 쓰다 보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입속에 있던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는데요. 오늘 이런 입냄새를 완화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, 또 입냄새 제거에 좋은 그 음식과 차가 어떤 게 있는지, 또 그리고 입냄새로 어떤 병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. 궁금하신 분은요,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. 남편의 입냄새를 참고 살라는 것은 여인에게 저주를 내는 것과 같아 이혼을 찬성한다. 무려 2000년 전에 쓰인 그 탈무드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. 배우자의 구치가 이혼 조건이 될 정도로요. 입냄새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엄청 피해를 주는데요. 사실 입냄새가 난다고 말해주고 싶어도 말하기가 정말 곤란하잖아요. 입냄새가 생기는 원인은요. 80에서 90%가 입속 세균, 그러니까 구강 안의 문제라고 합니다. 일단은요. 계면 활성제가 적은 그 치약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양치질하는 건 기본이고요. 또 양치질할 때는 치약이 남지 않게 물로 많이 헹궈내시고요. 그럼 입냄새에 좋은 음식과 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일단 녹차가 있는데요. 녹차 속의 그 타닌이라는 성분은요, 입냄새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또 세균이 치아에 증식하는 것도 막아주고요. 녹차 잎을 씹으면 구취가 사라지고 숙취도 해소된다고 합니다. 사과가 있는데요. 저도 아침에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의 산성분이 침 분비량을 늘려줘서요. 입속을 씻어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. 또 사과에 들어있는 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메틸메리케타닌 성분 발생을 억제해서요.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. 또 사과의 단면을 치아와 혀에 문지르면 입안의 세균을 없애는 데 좋다고 해요. 또 사과의 그 폴리페놀은요,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어서요. 비만이나 고지혈증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요. 아침에 꼭 하나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우리가 반찬으로 잘 먹는 김이 있잖아요. 김 속에 들은 그 피코시안이요. 구취의 원인이 되는 트리메틸알민과 메틸메르캅탄의 성분의 분해를 도와주고요. 김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김의 또 비타민은요. 숙변을 제거하고 장내 독소를 배출시켜서 입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깻잎이 있는데요. 깻잎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또 깻잎에 들어있는 그 페릴라 알데히드와 페릴케톤 등의 성분이요. 입냄새 억제에 탁월하다고 해요. 또 레몬이 있는데요. 레몬의 그 신맛이 나는 구연산이 침샘을 자극해서 입안 건조로 인한 구취를 막아주고 세균과 박테리아 제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요. 식사 후에 레몬 한 조각 드시면 레몬의 살균 작용으로 가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레몬 몇 조각 해서 텀블러에 넣어서 계속 수시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인애플이 있는데요. 파인애플에 함유된 그 브로멜라닌 성분이요. 입냄새의 원인인 그 설태 제거하고 구강 건조증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해요. 이 브로멜라닌은요. 단백질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소화 효소로서요. 특히 파인애플에 많은데요.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. 또 매실차와 오미자차가 있는데요. 매실과 오미자의 신맛이 침 분비를 돕고요. 또 매실은 소화를 돕고 살균 작용도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. 체할 때 매실차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. 또 국화차나 연꽃잎차는요. 녹차와 홍차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입안에 있는 그 나쁜 세균 성장을 막아서 입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또 물이 있는데요. 물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요즘은 물도 뭐 돈 주고 사서 먹기도 하지만 물은 이제 입안이 건조해지면 냄새가 나니까 레몬을 넣어서 항상 수시로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드시면 구취 제거에 좀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본인은 잘 모르니까 남들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물 조금 드셔서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하셔서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깔끔한 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평소에 양치질을 잘해도 입냄새가 난다면 여러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. 입냄새를 알아보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. 사실 입냄새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손으로 가려서 이렇게 맡아보면 입냄새를 알 수 있다니까 그 냄새로 인해서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양치를 하고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요.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해요. 달고 신냄새로요. 입안에서 달콤하고 과일 냄새 같은 아세톤 향이 난다면요.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네요. 또 당뇨병이 있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아세톤 냄새가 나는 성분이 코와 입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
또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몸 안에 독성 물질을 입으로 배출하는 거니까 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소변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이거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요독증이라고 하니까 소변 냄새가 날 때는 신장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또 암모니아 냄새가 있는데요.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콩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.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냄새나 또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. 꼭 질병으로 인한 냄새가 아니더라도요,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매번 칫솔질을 하더라도 입안의 음식 찌꺼기들을 없애려면 치간 칫솔이나 워터피크 등을 사용하셔서요,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들을 제거해 주시고, 혀 클리너로 혀도 닦으시고, 이 설태에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자주 닦아주시고요. 합성세제가 없는 치약을 사용하시고, 커피보다는 녹차 등을 마셔서 입냄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입안이 건조해도 냄새가 나니까 수시로 물을 드시고요. 물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, 요즘 스케일링은 보험이 되니까 10,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싸니까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꼭꼭 해주시고요. 오늘은요,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입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나 또 어떻게 하면 입냄새를 없앨 수 있는지, 입냄새 나는 증상이 어떤 병에 관련되어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?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이 저에게 힘이 왕창 된답니다.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요, 해피 프리티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불타는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피데이.